이별에 고통받고 있고 재회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대표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완벽한 재회 전략의 첫 시간이죠. 우리가 재회를 위해서 재회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재회라는 것에 임해야 하는가, 즉 재회 시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편적으로요, 우리가 이별을 하면요, 우리는 되게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고 뭔가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아주 감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구에 굉장히 약한 상태가 우리의 이별 직후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뭔가 효과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요,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새벽에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는 게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닥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상황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예상은 하지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이성으로 참아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새벽에 전화를 하거나 어느 순간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서 상대방에게 폭탄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 이별을 하면요,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재회 컨설팅을 뭔가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요, 뭔가 재회의 방향성이나 방법론을 설정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보다요,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의 그 돌발 행동, 감정적인 행동을 억제시키는 게 저한테도 가장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8명 꼴이요, 제가 사전에 몇 차례나 주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새벽의 감정적인 상태에서 돌발 행동을 해서 사고를 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회를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악화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재회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이 대체 왜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재회 전에 마음가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그리고 재회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런 행동을,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막연히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자니 너무 불안하고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옳을까? 의심하다가 불안감에 이런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미연에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재회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재회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요, 우리는 재회라는 것을요, 현재 이별이 끝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재회라는 것은요, 우리와 이별했던 사람이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대방이 뭔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일시적인 감정에 우리에게 급박하게 이렇게 이별을 고한 경우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이별하는 것이 상대가 더 스스로 행복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이별을 결정한 거라고 하면요, 상대방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완고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아직까지 상대방은 뭔가 정리를 끝내고 우리에게 이별을 얘기했겠지만 이별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가 뭔가 다툼은 있었지만 이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되죠. 매달리는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시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고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다수가 이미 상대방에게 매달려 봤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이별에 완고한 태도를 보여줘서 상처를 입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요, 우리가 이 이별을 받아들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이미 내가 전 연인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우리의 추억들이 굉장히 좀 소중하고 감정들이 애틋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요. 우리의 이런 추억들과 남은 감정은 뭔가 우리에게만 소중하고 상대방에겐 그저 현재 도피하고 싶고 뭔가 벗어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귀찮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 두 사람의 감정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소통이 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별 후에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면서 애틋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이 애틋한 감정을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저 이 상황이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고 집착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별은 했지만 상대방에게 내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상대방에겐 그저 집착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재해를 위해서 이별을 1차적으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은 쉽지만 이별을 인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재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애 관계가 현재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상대방에게 연인으로서의 의무나 어떠한 바램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연인이었는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뭔가 연락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재회를 이뤄내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음에 5가지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이런 소유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연인 간에는요, 누구나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 중에 상대방에게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별을 하면요, 상대방이 더 이상은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연인에게는요, 연인일 때 상대방에게 지켜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별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라고 하면요, 이별 후에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그런 의무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감정이 남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소유욕으로 이 의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더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뭐 상대방은 나한테 뭐 이렇게 해왔었고 나에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뭐 다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런 상대방의 애정 어린 행동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부여를 뭔가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진짜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상처만 받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소유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안 그래도 잘 되지 않는데 더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면 우리는 재회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을 또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요, 이별 후에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잊혀짐이라는 게요, 이 잊혀지는다, 상대방에게 내가 잊혀진다라는 게 두려워서 상대방에게 뭔가 계속 연락을 하고 상대방은 지금 이별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내가 이런저런 방송들을 했고 좀 내가 너랑 떨어져 있는 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해 봤는데 막 이런 게 좀 반성이 됐고 난 이제 달라졌고 뭐 기회를 달라,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 입장에 대해서 강요를 지속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에게 악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도 이별이 그냥 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상대방 이별을 얘기하는 상대방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별을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매달림으로써, 상대방에게 매달림으로써 상대방이 더 큰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잊혀짐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내가 도려내듯이 뭔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남은 미련조차 없이 나를 연애 상대로서 진짜 완벽하게 0% 자격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추후에 계속 다르겠지만요, 상대방이 나한테 현재 악감정이 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별을 저에게 얘기를 할 때요,
이미 그 사람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 추억이나 남아있는 감정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모두 내려놨을 겁니다. 이미 상대방이 뭔가 굉장히 이별에 대해서 완고한 태도라면 이 상황에서 잊혀질까봐 두렵다, 뭐 잊혀짐 이런 것들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상태에서 뭔가 상대방에게 잊혀지는 게 두렵다고 상대방에게 계속 매달리고 집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감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재회는요 일단은 마음이 아프지만 나에게는 아직 소중한 그 추억과 애틋한 감정을 내려놓고 더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가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어느 정도 우리가 좋았던 그런 기억들까지도 잊혀지게끔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연인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 자, 헤어지고 나서 잘 참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참지 못하고 연락을 하게 되고 이성을 자제 못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잘 버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상대방 SNS나 카카오톡을 봤는데 상대방이 이런 다른 이성이랑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이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억누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돌발적으로 연락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뭔가 알콩달콩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순간에 이제껏 참아왔던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는 다시 돌발적으로 연락을 취하곤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사실은 없어요. 연락을 취해봐야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해할 거고 우리의 연락을 100% 집착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차단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소유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내 것이어야 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상실감, 이별에서 느꼈던 상실감과 별개로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이런 감정에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소유욕에서 비롯된 두려움은요 여러분 재회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요, 이별을 상대방이 결심하고 나에게 선고한 그 순간에 더 이상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불안감에 그 사람에게 다시 매달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이 행동이 과연 우리가 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성적인 판단의 정답은요 설사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되더라도요 상대방의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의 연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만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연애를 선택할 권리가 있죠. 상대방은 상대방의 새로운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연애를 선택한 것일 텐데 우리가 그 연애를 막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막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SNS나 카카오톡에 대한 의미부여. 자, 여러분, SNS나 카카오톡에 상대방이 예전에 나와 연애 중에 찍었던 그런 사진이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차고 있다던가 혹은 배경음악에 뭔가 굉장히 이별에 아파하는 그런 음악들을 깔아놓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워하나?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그립나? 후폭풍이 왔나? 지금 상대방도 지금 힘들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연락을 취했다가 상대방의 냉정한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자, 대개 이렇게 SNS나 카카오톡에 나온 정보들을 우리가 추론해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요 대체적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NS나 카카오톡의 메시지는요 물론 상대방의 정보를 드러내 주긴 하지만요, 감정을 대변해 주긴 하지만요 굉장히 한정적인 극소수의 정보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사실은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은 맞지만요, 자, 감정이라는 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뀌죠. 항상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그 감정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그 감정 상태를 알 수가 있겠어요? 가령 상대방이 힘들다라고 상태 메시지에 적어놨다면 그게 지금 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더 연애를 하고 싶진 않지만 우울감에 빠져있는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덥석 이런 메시지에 큰 의미 부여를 하고 함부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남자분들이요, 연초마다 뭐 저도 그렇거든요, 올해 목표는 뭐 금연이다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금연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이렇듯 상대방이 어떠한 글귀를 올렸을 때 순간적인 감정은 굉장히 좀 센치하고 감성적인 기분에 사로잡혀서 그런 글귀를 올렸을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해주거나 우리의 연애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상대방의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아주 슬픈 감정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5번째로 상대방에게 혹시 후폭풍이 올까 하는 기대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저는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과연 후폭풍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근데요, 사실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요, 이 정도로 상대방에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연애를 했으면 뭔가 상대방에게 먼저 후폭풍이 와서 상대방이 되려 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겠다 싶은 연애에서도 후폭풍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그 사람에게 후폭풍이 오긴 왔었는데 뭐 연락까지는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슴에 묻어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이 정도면 진짜 절대 후폭풍이 올 여지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찾아와서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즉 이런 것은요, 사람의 감정에 기반이 된 것인데 사람의 감정을 예상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그냥 감 정도는 올 수 있지만 통계상으로 이 정도 예측으로 후폭풍을 판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적중률도 낮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행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후폭풍이라는 건요, 우리가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상 속에서 뭐 느끼게 되거나 어느 순간에 스스로 느껴야 되는 그런 감정이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강제로 주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제외를 하기 위해선 제가 앞서 얘기한 이 5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미련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껏 해왔던 연애를 포기를 못하고 빠르게 제외를 해서 이 연애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대부분 제외는요, 여러분 진짜 60%, 70% 이상의 대다수의 제외는요, 상대방이 나를 다시 마주했을 때 새롭고 설레는 느낌이 있어야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제외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연애의 연결점이라고 할지라도요, 재회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재회로 인식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연애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현재의 연애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재회에 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재회를 이루어낼 수 있고 재회를 위해 나가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이자 꼭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녀소통 코치이자 연애언어 연구소의 주인장이었습니다.